외사위, 그러니까 눈동자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 외사시나 외사위의 자기관리법, 또 셀프 케어법. 우리가 이제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자기 관리, 셀프 케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법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저희 권투를 배울 때 가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지만 하나 배웠지만 하나 배우는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자기가 반복하면서 몸에 체화시킨다 그럽니다. 몸에 완전히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어릴 때 아주 배울 때 처음엔 중심 못 잡고 넘어지지만 자기가 이제 체화시키면 한 손 놓고 양손 놓고도 자전거를 이제 할 수가 있듯이 모든 것은 체화시키는 것, 자기 셀프 케어, 치료뿐만 아니라 스스로 집에서 또 생활 속에서 케어하는 것, 스스로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사위의 셀프 케어, 자기 관리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눈은 이렇게 눈동자가 있으면 눈동자를 움직이는 근육이 상하좌우 45도 방향으로 6개의 근육이 있고 대뇌에서 내려오는 3번, 4번, 6번 뇌신경의 지배를 받아서 근육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인은 일반적으로 외사시나 외사위가 많고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내사시가 많습니다. 내사시는 잘 놀라거나 경기 들거나 담이 약한 아이들, 우리 잘 놀라는 아이들 보고 담이 약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놀라다 보면 자꾸 긴장을 하면서 눈동자가 안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잘 오게 됩니다. 성인은 왜 외사위가 많냐면 신경을 많이 쓰고 놀란다기보다는 신경을 많이 쓰고 피곤한 일이 많기 때문에 근육이 밖으로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밖으로 당겨나는 그런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눈 운동법입니다. 바깥쪽 근육이 힘이 세고 안쪽 눈동자 중심으로 바깥쪽 근육이 힘이 세고 안쪽 근육이 힘이 약하니까 센 쪽 근육을 보다는 약한 쪽 근육을 이렇게 힘을 세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쭉 바깥쪽은 이렇게 고개는 정면으로 하고 바깥쪽 2초 보면 안쪽으로 4초, 바깥쪽에 힘을 빼고 스트레칭을 하면 안쪽으로는 힘을 주고 바깥쪽 힘 빼고 이렇게 하고 안쪽으로 힘을 주고. 그래서 힘을 준다는 얘기는 근육을 이렇게 힘을 준다. 팔로 쭉 했다가 안쪽에 이 알통 생기게 이렇게 힘을, 바깥쪽 힘이 세니까 안쪽 근육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쪽을 안쪽 바라볼 때 바깥쪽보다 2배의 시간을 두고 그러면서 힘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정면을 바라볼 때도 정면보다 안쪽, 정면 안쪽. 그러면 안쪽 근육 운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본다는 얘기는 근육이 가는 거고 근육이 자꾸 쓰다 보면 그 근육이 힘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안쪽, 바깥쪽, 안쪽 힘주기. 그래서 정면, 안쪽, 바깥쪽, 안쪽. 이 근육 운동을 해서 안쪽, 이게 바깥쪽 근육이면 안쪽 힘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근육을 힘을 세게 해서 동동하게 같은 힘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또 운동하다 보면 이제 피곤하고 눈이 피로감이 있으면 또 피곤함뿐만 아니라 이제 눈에는 인체는 형체이면서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맥히거나 부족하면 형체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은 괜찮은데 한쪽 눈이 외사이다, 또 양쪽 눈 다 외사이다 그러면 손이 뜨거운 분들은 비비지 않아도 되고 손이 뜨겁지 않은 분들은 손을 36번 이상 비벼서 뜨겁게 에너지를 충전시켜서, 비빈다는 얘기는 손을 쓰고 활동하면서 에너지가 모아진다는 얘기고 모아진 에너지를 부족한 눈 쪽에 넣어주는 겁니다. 눈 안쪽이면 안쪽에 좀 더 이 손바닥 부위가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넣어준다 생각하면 됩니다. 수시로 공부하다가도 수시로 생활 속에서 수시로 에너지를 넣어주시고, 세 번째 시각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화살이나 역기 운동선수나 또 스포츠의 운동선수들은
미리 심상화라는 걸 합니다. 미리 이루어진 모습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아주 오감으로 느낄 정도로 상상합니다. 내가 화살을 쏩니다. 화살을 쏠 때 내가 쏘고 맞추겠다 생각하면 완전 초보자입니다. 평상시에 화살 관역에 10점 만점에 10점이 맞는 장면을 수없이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화살 쏠 때 내가 수없이 생각한 그대로 100번, 1000번 생각한 그대로 현실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뇌 사이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자꾸 눈이 정상으로 된 모습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뇌 사이가 이렇게 돼 있는데 눈동자가 모아졌다. 뇌 사이가 돼 있는데 눈동자가 모아졌다. 돼 있는데 눈동자가 모아졌다. 틀어진 눈동자를 정상으로 된 눈동자로 자꾸 생각하면서 상상하고 디테일하게 그림 그리고 영화도 찍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자기 뇌에서 근육의 힘의 차이가 나지 않게끔 그래서 정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심상화, 시각화를 사진 찍듯이 심상화를 자꾸 시키는 겁니다. 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그 자기 확언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미지. 나는 항상 눈이 건강하고 눈이 튼튼한 사람이다. 잠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자기 확언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누구다. I am 땡땡.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몸의 50조는 I am 땡땡이라고 생각하는 그대로 변해갑니다. 나는 똑똑하다. 그러면 계속 똑똑하게 사람이 변해가고 나는 무식하다 생각하면 계속 무식하게 돼갑니다. 특히 이거의 영향들을 사춘기 이전의 어린아이들이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사람은 7세가 되면 거의 7세 동안의 경험 동안 잠재의식이라는 것이 다 치워진다고 합니다. 나머지 5%는 배우에 켜서 이제 하는 표층의식, 우리가 의지라는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되게 되고 7세 이전에 우리가 3세에 한번 크게 성장하고 3세까지 한번 크게 성장하고 7세까지 대부분의 이 잠재의식들이 완성되면서 거의 사람이 7세까지 배운 그대로 60, 70, 80까지 살아간다. 근데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이제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7살 버릇이 끝에까지 간다는 얘기는 그때 이제 완전히 스폰지 빨듯이 쪽쪽쪽 빨아들어서 자기가 이제 그 빨리 흡수되는데, 그러니까 어린아이한테 말을 잘못하거나 어른이 그냥 말을 잘못하거나 그러면 그 아이의 평생에 책임을 져야 될 정도의 영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한테 너는 천재다, 똑똑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그렇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아버지 나보고 천재래. 그런데 20살 넘은 사람한테 당신은 천재야, 그러니까 천재라고 생각하고 사세요라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살기 힘들어합니다. 나 천재 아니거든요. 천재 아니. 왜 자기 자신을 천재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천재 아니라고 주입되어 왔기 때문에 20살 돼가지고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 천재겠습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천재입니다. 그리고 천재라고 생각해야지 머리에서 천재 역할을 막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머리가 하는 뇌속, 우리 이 두개골 뼈 안에 있는 뇌의 역할인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다 안다, 나는 둔재다, 나는 보통 사람이다, 평범하다, 나는 보통 사람 가운데 하나다, 나는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다, 평범한 평민이다, 나는 특출난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일반이라는 것이 되게 되면 그 사람 머리에서는 창조성도 나올 수가 없고 특출성도 나올 수가 없고 뭔가 창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7세 때 정해지는 거니까 나는 땡땡이다를 나이가 먹어와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눈이 아프고 잘 안 보이고 시신경이 손상돼가도 나는 건강한 눈을 갖고 있고 아주 튼튼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치료를 받는 사람과
나는 시신경이 손상될 거야. 나는 시신경이 없어. 나는 이제 곧 죽어가네. 거의 안 보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에서 하는 역할이 틀립니다. 나는 눈이 밝고 건강한 사람이 될 거야. 시신경 손상됐어도 대뇌에서 눈이 밝고 건강한 사람이 될 거야. 더 되어가고 있어. 그러면 대뇌에서 막 이렇게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막 호르몬을 보내고 화학물질을 보내고 막 피를 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시신경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농사는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래서 농사 짓는 걸 우리가 중요시 여겼는데 농사에는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농부가 이제 씨앗을 심으면 거기다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유전자가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합니다. 사과를 심었으면 사과가 나무가 되면서 사과가 열리게 되고, 배를 심었으면 배가 되고 배가 열리게 되고, 씨앗을 심고 물 주고 비료 주는 건 사람의 역할이지만 그것이 배가 되게 하고 사과가 되게 하고 바나나가 되게 하고 그런 것들은 사람이 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사람도 뼈가 부러지면 기부스하고 이렇게 염증 기부스하는 것만 이렇게 하지, 뼈가 빨리 붓게 하고 이런 것은 자기 약의 역할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다 나는 땡땡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서 뇌에서 수많은 이런 작동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야,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항상 소심하게 생각. 왜 자기 자신을 소심하다고, 좋은 거 아닌 거면은 입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면, 자기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면 나는 나쁜 땡땡이야 라고 표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운동법, 그 다음에 기를 넣어주는 거, 손바닥 비벼서 기를 넣어주는 거, 에너지 채워주는 법, 그 다음에 자기 심상법. 우리가 눈이 좋아진 것을 미리 결과에서부터 현재로 오는 겁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게 아니라 결과에서, 좋아진 결과에서 현재로, 현실로 거꾸로 가야 됩니다. 조그만 차이입니다. 과거에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는 항상 과거 때문에 현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과거 때문에 현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자체도 바꿀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에서 현재, 좋아진 결과에서 현재로 와야 되고, 그러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어떤 음식이 필요한지,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지,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를 대뇌에서 막 찾게 됩니다. 답을 먼저 찾고 나서 그 다음에 방법들을 막 과거 때문에 이게 인과응보가 아니라 결과에서부터 현재로 오는 것 생각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면 완전히 말만 바꿨을 뿐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사는 사람은 때문에라고 맨날 얘기하게 되고, 미래에서 현재로 사는 사람은 덕분에, 행운이야, 덕분에, 행운이 좋았어, 운이 좋았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외사위, 운동요법과 함께 심상법, 그 다음에 자기 화관법, 그 다음에 명상법 같이 해주면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